자, 이제 오늘 마지막 시험 수업을 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뭘 배웠냐면 수요 배우고 공급 배웠는데요. 지금까지 배웠던 거 한번 가볍게 정리해 볼게요. 수요 있는 거 그대로 공급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에서 개념 배웠잖아요. 수요의 개념, 일정 기간 동안에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 일정 기간 유량 개념, 구입하고자 하는 사전적 개념, 욕구. 욕구는 막연히 사고 싶답니까? 살 의사와 지불 능력, 지불 능력까지. 그게 수요. 그 다음에 수요의 개념 배우고 났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요 법칙.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요 곡선 그려봤습니다. 수요 곡선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시한 건데 우상향, 우하향, 우하향 있잖아요. 자, 네 번째가 이 앞전 시간에 배웠던 거. 네 번째가 수요량의 변화와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와 무슨 변화? 아파트 수요 변화. 이게 두 개 구별하는 거. 오늘 수업은 얘가 별표 3개짜리라고 해서 별표 3개짜리. 오늘 수업은 이게 별표 3개짜리입니다.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 여기다 아파트를 썼습니다. 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오로지 뭐? 아파트 가격 변화. 아파트 가격 상승하라. 그게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그럼 아파트 수요 변화는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거. 그러면 단독주택 가격 변화했다.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아파트 수요 변화, 아파트 수요 변화. 이자율이 변화했다. 아파트 수요 변화.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오로지 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는 오로지 아파트 가격이 변화해야 한다. 아파트 가격이 변화해야 한다. 그럼 아파트 가격이 변하는데 이 아파트 가격 변화는 두 가지가 있죠. 어떻게 해요? 아파트 가격 상승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 하락이 있을 것이고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된다. 수요량의 변화가 일어나면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입니까? 수요곡선 자체 이동입니까? 점의 이동이다. 점자는 생략하거든요. 수요곡선 상의 이동이다. 자, 그래프 그려볼 겁니다. 수요곡선 그릴 건데요. 수요곡선은 우하향하죠. 가격, 수요량, 우하향합니다. 그래서 디맨드 커브 수요곡선. 요즘 A점, A점에서 이렇게 B점으로 갔다. 그럼 A점에서 B점으로 갔다 말은 여기 가격이거든. 요 가격이 1,000원이었어요. 저는 그때 수요량이 200개였습니다. 근데 가격이 이렇게 2,000원 올라갔습니다. 가격이 2,000원 올라갔어요. 그럼 가격이 변했죠. 이 가격이 변했으니까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량의 변화. 여기 지금 아파트거든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지금 변한 거라고. 그럼 이건 아파트 수요량이죠. 그럼 아파트 가격 변화 있습니다.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량의 변화죠.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1,000원일 때는 A점이 있었던 거야. A점에. 그런데 아파트가 2,000원이 되면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 감소? 감소. 1,000원일 때 수요량이 200개. 그러면 2,000원이 되면 아파트 수요량은 100개. 그래서 2,000원이 되면 A점이 있지 못하고 B점으로 온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수요곡선 상에서 점이 왔다 갔다 했다. 그래서 뭐라 한다? 수요량의 변화한다.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다. 그러면 이 수요 변화는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입니까? 수요곡선 자체 이동입니까? 자체 이동이다. 수요 변화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가 있다. 그러면 수요 증가가 일어나든 수요 감소가 일어나든 수요곡선 자체가 움직인다. 그러면 수요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것은 수요곡선이 우측 이동하거나 좌측 이동하는 거죠. 수요곡선이 이렇게 우측 이동했다. 그러니까 D1이 D2가 됐다. 자, 이렇게 우측 이동했습니다. 저를 슬프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슬프지 마시고 자, 칠판에 자, 수요곡선 1번이 수요곡선 2번으로 우측 이동했습니다. 우측 이동. 칠판에 수요곡선 몇 개 있습니까? 그렇지. 하나만 있어야 한다. 두 개 있다고 하면 안 되지. 요 1번이 2번으로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요 1번이 없어진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 있다고 하면 안 돼. 하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원래 수요곡선 1번이었는데 여기에 2번으로 가버린 거라고. 그럼 수요곡선이 하나만 있는 거지. 이걸 수요가 변화했다고 불러. 근데 수요 변화는 두 가지잖아.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 그러면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이건 수요 증가야. 반대로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곡선이 어디로? 우측 이동이라고. 그런데 수요곡선이 좌측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럼 수요곡선이 이렇게 좌측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D3로 좌측 이동했어요.
이건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 수요량의 변화는 이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니까.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 그러면 수요 변화는 수요곡선 자체가 우측, 좌측 이동하는 거. 우측 이동했다, 증가. 증가했다, 우측 이동. 수요가 감소했다, 좌측 이동. 얘는 수요 감소. 그럼 수요곡선 자체가 우측, 좌측 이동했다. 이거는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수요 변화. 의미하셨죠? 이렇게. 그러면 이 논리가 공급에 그대로 있다, 없다? 있겠죠. 자, 그러면 공급도 해볼까요? 공급의 개념, 공급법칙, 공급곡선,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 변화. 그럼 이제 이걸 지우고 그대로 두고 여기다 써볼게요. 아파트 공급량의 변화가 있고 아파트 공급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럼 아파트 공급량의 변화는 무엇이 변해서? 아파트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서 하락해서. 그럼 아파트 공급 변화는 아파트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생산 요소의 가격이 변했다. 생산 기술이 변화했다. 그래서 아파트 공급량이 변한다. 그때는 아파트 공급 변화라고 한다. 이해됐나요? 자, 공급곡선에다 표시할 겁니다. 자, 공급곡선을 그려볼게요. 공급곡선은 우하향하든가요? 우상향하든가요? 우상향. 공급곡선을 그리니까 가격하고 가격 대신에 무슨 말? 임대료. 그 다음에 여기는 수요량 공급량? 공급량. 수요곡선은 가격과 수요량. 공급곡선은 가격과 공급량. 공급선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공급선. 이 점이 A점. A점에서 가격은 1,000원. 가격이 1,000원일 때 공급량은 100개. 근데 가격이 2,000원 올라갔습니다. 2,000원. 그럼 가격이 1,000원일 때 공급량이 100개인데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증가 감소? 증가. 증가해서 공급량이 200개 됐습니다. 200개. 그러면 2,000원 올라가면 A점이 있지 못하고 2,000원하고 200개가 대응하는 점 B점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 A점에서 B점으로 갔죠. 그럼 A점에서 B점 간 것은 가격이 변한 거죠. 이렇게 가격이. 그럼 가격이 변했으면 공급량의 변화입니까? 공급 변화입니까? 공급량의 변화. 따라서 공급량의 변화는 공급곡선 상의 점의 이동.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공급 변화는 공급곡선 상의 점의 이동입니까? 공급곡선 자체 이동입니까? 자체 이동. 그러면 공급곡선이 자체 이동하면 S1이 S2로 이렇게 우측 이동할 수 있는 거죠. 칠판에 공급선 몇 개? 하나. 여기 없는 거야, 지금. 이동해버렸으니까. 그러면 공급선이 요 S1에서 S2로 갔다. 공급곡선 상의 이동입니까? 자체 이동입니까? 자체 이동. 그걸 공급 변화라고 합니다. 공급 변화 몇 가지? 두 가지. 무수히 많다 하지 마라. 두 가지. 공급 증가와 공급 감소. 이렇게 두 가지. 여러분 재밌겠네요.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내용이 전혀 달라지니까. 근데 민법하고 공법이 연달아 있잖아요. 그럼 막 머리 아파.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같은 법이니까. 그래서 개론도 같이 배워줘야지. 계속 법만 배우다가, 그러니까 개론 배우면 뭔가 신선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신선한 채소를 먹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선생님 맛도 없는 묵은지 먹는 것 같다. 그렇지? 법은 맛없는 묵은지 같아요. 부동산 개론은 좀 신선하지 않습니까? 네, 그냥 합시다. 괜히 이상한 말 나올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공급 변화는 공급 증가하고 공급 감소 있네. 공급 증가, 공급 감소, 공급 곡선 상의 이동입니까? 아니면 공급선 자체 이동입니까? 자체 이동. 그러면 공급선이 우측 이동했죠. 이거는 공급량의 변화, 공급 변화? 공급 변화. 공급 변화 중에서 공급 증가. 이건 공급 증가. 그러면 공급선이 좌측 이동할 수 있겠죠? 공급선이 이렇게 좌측 이동할 수 있겠네. 이렇게 좌측 이동. S3. 이렇게 좌측 이동했습니다. 이거는 가격이 변한 겁니까? 가격 이외인. 가격 이외인. 여기 좌측 이동하면 공급이 증가, 감소, 감소, 공급, 감소.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해보죠.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 변화 두 가지가 있다. 그럼 아파트 공급량의 변화는 무엇이 변해서? 아파트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 공급량이 변한 거고, 이걸
공급곡선으로 표시했더니 공급곡선 상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A점에서 B점으로, B점에서 A점으로. 자, 반면에 공급 변화도 있다. 아파트 공급 변화. 아파트 공급 변화는 아파트 가격 변화한 것이다. 가격 이외의 요인.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 것이다. 그랬더니 공급곡선 자체가 움직인다. 근데 공급 변화는 두 가지가 있다. 공급 증가와 공급 감소가 있는데 수요든 공급이든 증가하면 우측 이동이고 감소하면 좌측 이동. 그러면 공급 증가했다. 공급선 우측 이동. 공급 감소했다. 공급선 좌측 이동. 수요 증가했다. 수요선 우측 이동. 수요 감소했다. 수요선 좌측 이동. 되셨습니까? 이렇게. 자, 지금까지 이제 배웠던 내용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 시간에요. 균형의 변동이라는 걸 배울 건데 얘도 오늘 다 깨우치고 가자고요. 얘도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처음에 잘못 들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이거 다 깨우치고 가게. 오늘 3시간째 지금 공부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대부분이 30분 동안 복습했어. 복습. 부동산의 특성, 부동산의 분류, 부동산의 개념. 그 다음에 20분 동안 수요의 개념만 했죠. 개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포인트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구별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 반드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구별이 끝나면 공급량의 변화, 공급 변화 구별도 끝나는 거지. 그 다음에는 이 균형의 변동. 이 균형의 변동은 반드시 오늘 깨우쳐야 돼. 별것도 없으니까. 자, 그래프를 통해서 이 균형이 무슨 말인가 해볼게요. 균형. 자, 가격 나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수요곡선도 그리고 공급선도 그릴 건데요. 이게 시장이거든요. 시장. 자, 경제학과생들에게 경제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시장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린다고. 시장. 그럼 시장에 가면 수요자도 있고 공급자도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에 가면 수요자가 이 수요곡선 가지고 공급자를 만난다고요. 이게 지금 수요곡선입니다. 이렇게. 그럼 시장에 가면 수요자만 있습니까? 공급자도 있습니까? 공급자도 있겠죠. 공급자들은 공급곡선 가지고 수요자를 만난다고요. 그러니까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공급곡선입니다. 여기가 지금 시장이거든요. 시장.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수요곡선만 그렸습니다. 그럼 이 공급선 없고 수요곡선이 있어요. 그럼 수요곡선 그리려면 수요곡선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입니까?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입니까? 수요량의 관계. 수요량 관계. 여기다가 수요량 이렇게 쓰는 거죠. 수요량 이렇게. 자, 이번에는 공급곡선 그려냈네요. 그러면 공급곡선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입니까?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입니까? 공급량. 그러니까 이게 공급곡선만. 여기다가 제가 이 공급곡선만 그린다. 그럼 여기는 가격이고 여기는 공급량이 되는 거라고. 여기다가 제가 수요곡선을 그려냈잖아요. 그럼 수요곡선 그려냈으면 가격과 수요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수요곡선 그렸으니까 수요량이 나왔고 이제 공급선도 그렸잖아요. 그럼 여기다 이제 공급량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수요량이 100개였고 공급량도 100개였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지금 만난 거라고. 그러면 수요량이 100개고 공급량이 100개면 몇 개가 거래될 것 같아요? 몇 개를 사고 팔 것 같아요? 100개. 100개를 사고 판다고요. 그럼 이게 지금 수요곡선 공급선이 그려진 시장인데 이 시장에서는 시장의 균형이라는 게 있어요. 균형. 시장의 균형은 딱 한 점밖에 없어. 한 점. 그럼 뭐가 균형이냐면 치우침이 없는 거. 치우침이 없는 게 균형이라고. 그럼 이 점이 수요와 공급이 딱 치우침이 없는 상태라고. 이걸 우리는 균형 상태에 있다. 이 점을 균형점이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시장에서는 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무엇을 결정해요? 가격 결정한다고. 어느 시점에서 이 균형점에서. 그래서 이 균형점에서 가격축으로 쭉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 가격이 균형 가격이 되는 거라고. 이걸 균형 가격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균형 가격이다. 가격 대신에 무슨 말 써도 상관없어요? 임대료. 부동산에서는 가격과 임대료가 같은 말이니까 이걸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이 균형점에서 가격도 결정되지만 균형점에서는 거래량도 결정하는 거야. 이 시장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결정하는 거야. 시장에서 누구하고 누구가 만난대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무엇을 결정합니까? 가격을 결정하고 그 가격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데 그게 거래량이라고 불러. 그럼 이 균형점에서 량축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 이 점이 거래량이 되는 거야. 거래량. 그럼 여기를 100이라고 한번 해요. 100.
요거 100이라 하면 수요 곡선만 보면 이게 수요량이 되는 거고, 이게 공급 곡선만 보면 공급량이 되는 거야. 그러면 수요량도 100개고 공급량은 100개죠. 그러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에서 만나면 몇 개를 거래할까? 100개를. 그래서 여기 이제 수요 곡선과 공급선이 2개 나오면 여기가 이제 거래량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그럼 거래량은 몇 개일까? 100개.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은 거. 이걸 균형이라고 그래.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은 거. 그럼 이 점이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다고요. 이게 균형이라고. 그래서 균형 거래량이 100개로 결정되는 거. 이걸 균형 거래량이라고 한다. 균형 거래량. 이걸 균형 상태에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이 그림은 시장에서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는데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데 근데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마음이 똑같은 상태를 균형 상태라고 하고 그때 가격을 무슨 가격이라고? 균형 가격을 하고 그때 거래된 수량을 균형 거래량이라고 한다. 그럼 결론은 시장에서는 수요자 공급자가 만나서 가격 결정하고 거래량을 결정합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시장의 균형 상태라고. 자, 그런데요. 이 균형은 안 중요해요. 우리 시험에서는. 안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 균형점인데 이 수요 있죠. 수요? 수요 불변이다. 그럼 수요가 안 변하는 거야. 공급도 불변이다. 공급이 안 변하는 거야. 그럼 이 균형점이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겠죠. 의미하셨죠? 예. 자, 그러면 이 균형의 변동 봐봐요. 이 균형의 변동. 다른 말로 균형점이 이동했다고 그래. 그럼 균형의 변동이란 말은 이 균형점이 다른 점으로 가버린 거야. 여기에 균형은 이꼴 그래서 2라 간다고. 그럼 여기 수요곡선 1번, 공급선 1번이라고 해봐요. 그럼 여기 균형 1번이거든. 그러면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도 불변이다. 수요 안 바뀌고 공급도 안 바뀐다. 그러면 이 점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면 균형이 불변이라고 그래. 근데 이 수요가 변하거나 공급이 변하면 이 점이 움직인다고요. 그럼 만약에 이 점이, 이 균형점이 이 점으로 왔다 해봐. 이 점으로 이렇게. 이 점으로. 그럼 이 점으로 오면 이 지금 여기 이 그림에서 이 시장에서 균형점이 몇 개입니까? 하나. 원래 이게 썼던 게 이쪽으로 와버렸으니까. 2개가 아니니까 하나라고 하나. 이 점으로 왔다고. 이 균형점이 다른 점으로 가는 것을 균형의 변동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균형의 변동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왔을까? 이 점으로 왔을까? 수요 곡선이 움직이니까 그래요. 수요 곡선이 그대로 있다고 봐요. 수요 곡선 그대로 있고 공급선 그대로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 점이 그냥 균형점이야. 근데 수요가 변화했어. 수요 변화. 그럼 수요 변화가 했는데 수요 변화는 몇 가지 있어요? 2가지.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가 있었어. 그럼 수요 증가는 수요 곡선 어디로 가요? 우측 이동한다고 배웠어. 수요든 공급이든 증가면 우측 이동이고 감소면 좌측 이동이야. 그러면 수요가 증가했다네. 수요 곡선 어디로? 우측 이동. 그럼 우측 이동 시키자고요. D1이 우측 이동해서 D2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수요 곡선 몇 개? 하나. 이렇게 움직이 가버렸으니까. 그럼 새로운 균형점이 이 점이 되는 거야. 이 점을 E2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균형점 1번에서 균형점 2번으로 갔습니다. 이걸 뭐라 한다? 균형의 변동 이렇게 한다고. 그럼 균형이 변동하면 원래 균형 상태에서 균형 가격은 얼마? 1,000원. 균형 거량은 몇 개? 100개. 근데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된가 보자고요. 새로운 균형점에서는 균형 가격은 1,000원보다 높아졌습니다. 2,000원 됐죠. 2,000원. 이렇게. 그 다음에 새로운 균형점에서 거래량은요. 원래 거래량이 100개였죠? 200개가 됐죠. 이렇게. 지금 이해되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균형이 변동하면 결국은 뭐가 변동하게 돼 있어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변동한다. 의미하셨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 균형의 변동을 설명해 볼게요. 균형의 변동이라면 균형 상태에 있었는데 수요가 변하거나 공급이 변하면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이동하여 균형점이 이동하고 그 결과 무엇이 변동한다? 가격과 거래량이 변동하는 것을 균형의 변동이라고 한다. 의미하셨죠? 이 균형의 변동은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온다. 자, 그러면 질문. 균형의 변동의 원인, 균형을 변동시키는 원인은 무엇과 뭐다?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다. 수요 변하지 않고 공급 변하지 않는다. 그럼 이 점이 계속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균형이 변동하지 않죠. 그러면 균형의 변동의 원인은 2가지.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 의미하셨죠? 근데 수요 변화는 몇 가지래요? 2가지지.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 공급 변화는 몇 가지래요? 두 가지지. 공급 증가와 공급 감소. 그러면 수요 증가가 일어나거나 수요 감소가 일어나거나 공급 증가가 일어나거나 공급 감소가 일어나면 균형점이 변동한다 안 한다? 한다. 균형점이 변동하면 가격과 거래량이 변동한다. 그걸 균형의 변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모르고 시험으로 보러 갔다. 그러면 아마도 민법은 80점 이상을 맞춰야 되지. 이 부분을 모르고 개론에서 이 부분을 모르고 시험 보러 갔다. 그러면 개론은 겨우 40점 맞출까 말까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민법 100점 맞아도 개론 37.5 맞으면 떨어진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오늘 다 끝낼 거야. 걱정 마. 이거 다 된다고 돼요. 집에 가서 나 연습해야 돼. 그러지 마. 연습하면 뭐 여기서 다 끝내. 집에 가서는 주무시라고 그냥. 오늘 같은 날 자는 날이야. 비 오는 날은 자는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비 오는 날은 집에 갈 때 여러분들 파전 다 사가지고 파전 가서 사가지고 파전이 산 거 싫어하면 파 사서 가서 파전 뭐 해보고 그냥 주무셔. 괜히 막걸리든 제가 사드릴 테니까. 예? 그래야지 괜히 오늘 뭐 집에 가셔서 이거 뭐 그리고 한다 하고 그거 공부 잘못한 거야. 여기서 제가 다 그릴 테니까 그냥 여러분은 눈 뜨고 있어야 되는데 또 눈을 개선부에 떠서 집에 가서 한다고. 집에 가서 할 필요 없다니까. 이거 다 된다니까요. 자, 이거 연습할 건데요. 연습할 건데 제가 오늘 첫날이고 이제 기초인문과정이니까 그림 그려볼게요. 사실은 이거 기초인문과정 치고는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어렵게 한다고요. 근데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해야 돼. 해야 되니까 이 그림을 그려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가격은 변화합니까? 안 합니까? 하겠죠. 거래량도 변화하겠죠. 왜? 수요 변화하면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점이 변동하니까. 그러면 균형점이 변동하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여기 몇 가지 경우수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네. 네 가지. 요 네 가지 하겠다는 소리야. 자, 이 그림을 제가 다시 그려볼게요. 이거 지우고 다시 그려볼게요. 자, 지금 이게 이제 시장인데 시장에 가면 무슨 곡선?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여기가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이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균형 가격을 1,000원이라고 하죠. 균형 거래량을 100개라고 이제 합시다. 균형점 1번, 수요 곡선 1번이고 공급선 1번이었으니까. 자, 공급은 불변입니다. 공급 불변. 그러면 공급 불변이면 공급선 안 움직이는 거죠. 근데 수요가 변화했습니다. 그럼 수요 변화는 몇 가지? 두 가지.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 그럼 이제 그림을 할까요? 수요 증가 일어났습니다. 수요 곡선 어디로? 우측 이동. 그럼 수요 곡선 우측 이동 보내자고. 우측 이동. 자, 수요 곡선 우측 이동했습니다. D2. 새로운 균형점. 우측 이동했습니다. 수요 증가.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점이 움직였고 E2로 움직였고 그때 가격 2,000원. 그럼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가격은요 상승하네요. 자, 이제 거래량 원래 거래량 100개, 새로운 균형점 거래량 200개. 그러면 거래량은요 증가. 됐죠? 이렇게. 자, 그러면 그래프를 했는데 이제 그래프를 하지 말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생각을. 공급은 그대로 있습니다. 공급은 그대로 있는데 수요가 증가했어요. 살 사람이 늘어난 겁니다. 그럼 가격은요 상승. 많이 거래가 되니까 거래량 증가. 자, 이제 수요 감소. 수요 감소는 수요 곡선 어디로? 좌측 이동. D3. 새로운 균형점. 새로운 균형점에서는 가격은 원래 가격보다 떨어져서 500원. 거래량은 원래 거래량 100개 있는데 50개로 감소. 그러면 이거 좌측 이동했죠? 좌측 이동은 수요 증가 감소. 수요 감소. 공급은 그대로 있어. 공급선 안 움직였으니까 공급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가격과 거래량이 변동하겠죠. 수요 감소한 결과 가격은 떨어졌죠. 거래량은 감소했죠.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자, 그래프를 통해서 다 증명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공급은 그대로 있습니다.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살 사람이 줄어든다는 거지. 그럼 살 사람이 줄어들면 가격은요 떨어지겠지. 살 사람이 줄어들었으니까 거래량은 감소하겠지. 자, 이번에는 이제 공급으로 갑니다. 자, 2번 가봐요. 2번. 수요는 불변이죠. 수요는 불변이다. 수요 곡선 안 움직인다. 그러면 공급만 변화했죠.
공급 변화 몇 가지? 두 가지. 공급 증가와 공급 감소. 우리 뭘 공부하고 있습니까? 균형의 변동. 균형의 변동을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균형의 변동은 결국은 뭐를 변화시킨다? 가격과 거량을 변화시키는 거지. 그거 하는 거지. 수요 공급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말 하는 거야, 이게. 수요 공급 이론은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거든요. 수요 공급 이론은 가격이 올라갑니까? 가격이 떨어집니까? 이거 하는 거거든요. 수요 공급 이론은. 이걸 하기 위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입니다. 수요 곡선 상의 전매 이동입니다. 이런 거 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클라이막스에 온 거야. 상대는 클라이막스 영어로 써봐.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사실은. 그러니까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수요입니다. 수요. 수요가 변하는, 자, 예, 우리 이제 공급 변화를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균형점, 균형 가격, 균형 거리량, 이렇게. 수요는 불변, 수요 곡선 안 움직임. 그러면 공급 곡선이 움직이겠죠. 공급 변화했으니까. 여기가 균형점 2원. 그래서 원래 균형점에서 가격은 1,000원, 거량은 100개 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요는 불변인데, 수요는 곡선 안 움직이는데 공급이 변화해요. 공급 변화 몇 가지? 두 가지. 공급 증가와 공급 감소. 자, 공급 증가했습니다. 공급선 어디로? 우측이동. S1, S2. 새로운 균형점. S2, E2.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 500원, 거량 200개. 자, 공급선이 우측이동했습니다. 공급 증가. 그 결과 시장에서 가격은 어떻게 되고? 떨어지고, 거량은 어떻게 되고? 증가하고. 이번에는 반대로 공급 감소. 수요 곡선은 그대로 있어. 수요 불변이니까. 공급 감소. 공급선 어디로? 좌측이동. S3. 새로운 균형점. 새로운 균형점에서는 가격은 2,000원 올라갔습니다. 거리량은 원래 100개는 500개로 감소했습니다. 50개로 감소했습니다. 공급선이 좌측 이동했습니다. 이거 뭐? 공급 감소. 그럼 공급이 감소했더니 시장에서 균형적인 변동이 있고 그 결과 가격은요 올라가고 거량은 감소하고. 이걸 균형의 변동이라고 그래요. 균형의 변동 원인은 뭡니까? 수요 변화, 공급 변화. 그럼 균형의 변동의 모습은 수요만 변하는 경우, 공급만 변하는 경우. 공급은 그대로 있는데 공급 불변인데 수요만 변화했다. 수요 변화 몇 가지? 두 가지. 수요 증가, 수요 감소. 자, 공급만 변하는 경우 수요는 불변인데 공급만 변화했다. 공급 증가, 공급 감소. 그러면 칠판 다시. 요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했다. 공급 증가. 그러면 공급 증가하면 가격은 떨어지고 거량은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프를 그리지 말고 공급이 증가했다. 수요는 그대로 있죠. 수요는 불변이니까. 그럼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공급만 증가했다. 물량이 부족해진 겁니까? 물량이 증가한 겁니까? 증가했죠. 그 물량이 넘쳐나죠. 그럼 가격은요? 떨어지겠지. 거량은 증가하겠지. 자, 공급 감소.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공급이 감소했다. 물량이 부족해졌다. 가격은 올라가겠죠. 거량은 감소하겠죠. 됐죠. 자, 이제 그래프 그려서 증명했는데 여러분들 이거 나오면 그래프 그리든지 여러분 자유스럽게 하는데 여러분 선택적으로 하는데 제 생각에는 굳이 그래프를 그릴 필요 없어요. 그래프 그릴 필요 없이 이건 나오면 자동적으로 된다고요. 지금부터 연습합니다. 연습. 여기 여러분 잘하면 오늘 수업이 바로 끝날 것이고 잘못하면 2시까지 할 겁니다. 2시까지. 자, 여기 잡아요. 이거 처음에는 잘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시험 볼 때까지 이거 막 헷갈려진다고 그런다고 사실은. 시험 볼 때 왜 헷갈리냐면 시험 볼 때까지 다른 공부를 열심히 해버리니까 그래요. 개론 공부하면 헷갈릴 것도 없어. 근데 민법도 해야지 공법도 해야지 막 복잡해진다고. 그러니까 이거 개론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헷갈린다고. 여기서 딱 잡고 가라고 이게. 자, 수요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되고 거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할 것도 하지 말아요. 그래프를 그릴 필요도 없고 수요 증가,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 증가했다. 근데 그 옆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막 다 잊어버리지. 그래서 막 짜증나지. 전화벨 소리 났는데 전화도 보험 권유 앞에 막 짜증나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도 생각할 것도 없어요. 봐봐요. 자, 수요 움직이는 방향하고 가격 거래량 움직이는 방향 유심히 한번 봐봐요. 수요 증가 올라갔죠.
가격 올라가죠. 거래량도 올라가죠. 됐죠? 그러면 수요 감소 떨어졌죠. 가격 떨어지죠. 하락이 떨어지는 겁니다. 거래량 감소. 그러면 수요 움직이는 방향과 가격 거래량 움직이는 방향이 같이 가는 거야. 그럼 생각도 하지 마 이제.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하고 이렇게 공부하면 미쳐버리죠. 미쳐버려. 그러니까 수요는 수요 움직이는 방향과 가격 거래량 움직이는 방향이 같아요. 자, 연습. 수요 증가,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수요 감소,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그럼 끝난 거지. 그래프도 없이. 자, 이제 공급 갑니다. 공급은 결론부터 요 공급은 가격만 반대 방향을 해주면 돼요. 공급 증가했죠? 그럼 가격은 떨어지잖아요. 거래량은 증가잖아요. 됐죠? 그럼 공급은 가격만 반대로. 자, 공급은 가격만 반대로 이 말은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떨어진다. 반대로 해버리면 돼요. 자, 공급 감소 떨어졌죠. 공급이.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거래량은 감소하잖아요. 그럼 여기 하살표를 유심히 보면 수요를 봐봐. 수요 올라갔습니다. 가격, 거래량 다 올라가잖아요. 수요 감소에 떨어졌죠? 가격도 떨어지고 거래량도 떨어지잖아요. 공급 봐봐요. 공급은 가격만 반대로 갔어요. 그러면 공급 증가했죠? 가격 떨어졌죠. 거래량은 증가하고 있잖아요. 공급 감소했습니다. 가격은 올라가야 되지. 올라갔잖아요. 거래량은 감소했고. 그럼 거래량만 한번 볼래요? 거래량? 거래량은? 거래량을 보면 앞에 말한 대로 따라가면 돼요. 수요 증가, 거래량 증가. 요 증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 증가를 하면 되죠. 수요 감소, 떨어졌죠? 거래량도 감소. 공급 증가, 거래량 증가. 공급 감소, 거래량 감소. 그러니까 거래량은 신경 쓸 필요 없지. 거래량은 앞에 말 그대로 가면 되니까. 자, 거래량 합니다. 공급 감소, 거래량 감소. 공급 증가, 거래량 증가. 수요 감소, 거래량 감소. 수요 증가, 거래량 증가. 자, 이제 가격. 가격은 공급만 반대로. 그럼 끝나죠. 자, 공급 감소, 가격 상승. 끝. 그럼 공급 증가, 가격 하락. 자, 수요 수요 증가, 가격 상승. 수요 감소, 가격 하락. 끝나잖아요. 할 거 없잖아요. 근데 이게 막 어렵다고 그래. 그래프 그린다 안 그린다. 그러지 마.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는 순간 헷갈려. 여러분 매우 잘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 남아있을까요? 나는 그게 매우 의심스러워.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시험은 이렇게 증명하는 말 안 나온다고요. 안 나오니까 이거 말로 나오거든. 말로 나오니까 수요 증가했다. 그러면 가격과 거래량 신경 쓰지 마. 수요 증가하면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수요 증가? 가격 올라갔다. 거래량 증가한다. 그러니까 공급만 방향을 가격을 반대로 해주면 돼. 공급 감소, 가격 상승, 공급 증가, 가격 하락. 그럼 끝났지. 됐나요? 예, 그래요. 야, 자, 이제 여러분이 너무 잘하셨으니까 하나를 더 해볼게요. 이제 못할 걸 그러면 끝낼 건데 너무 잘했나 보다. 예. 자, 여기 1번하고 2번 한번 볼래요? 요 1번, 2번이 현실적인가 비현실적인가 봐봐요. 요 1번은 시장에서 공급은 그대로 있는데 수요만 변화했다고 그랬어요. 2번은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공급만 변화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현실적입니까? 비현실적인가? 비현실적이죠. 시장에서는 수요도 변하고 공급도 변하고 동시에 변해야 돼요. 그게 현실적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갑시다. 3번. 3번은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거는 약간 어려워요. 약간 어려운데 여기 어려운 거 빼고 기본적으로 지금 알아야 될 거 한번 해볼 테니까 얘도 잘못 들어가면 끝까지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더라고. 막 7월달, 8월달에도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처음에 잘못 들어가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할 때 이걸 막 그래프 그리고 막 난리 치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제가 하는 것을 유심히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무조건 맞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자, 그러면 여기 봤더니 수요 변화 플러스 공급 변화. 이 말은 수요도 변하고 공급도 변화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 1번부터 해서 4번까지 나왔네요. 1번, 2번, 3번, 4번. 그럼 1번이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습니다. 그 말이야.
2번은 수요는 증가했는데 공급은 감소했다는 소리고, 3번은 수요도 감소하고 수요는 감소했는데 공급은 증가했다는 소리고, 4번은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요 2번 가지고 설명해 볼 건데, 요 2번 하나만 하자고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오늘은. 자, 천천히. 시장에서요, 수요는 증가했어요. 근데 지랄 공급은 감소하고 있대요. 이렇게. 근데 이게 따로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빨리 하지 말고, 그래프도 그리지 말고, 요 수요 증가한 경우를 먼저 보자고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상승이죠. 앞 페이지하고 뒷 페이지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앞에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뒷 페이지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안 돼요. 자, 수요 증가에 가격이 올라갔죠? 거래량은요? 증가. 자, 이번에는 공급 감소를 보자고요. 공급 감소. 그러니까 이 공급 감소가 없고 수요 증가했다. 수요만 증가했다. 그러면 답을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 공급도 감소한대. 그럼 공급 감소하면 이번에는 공급 감소만 보자고요. 공급 감소. 수요 보지 말고, 수요 증가 보지 말고 공급 감소만. 그럼 공급 감소 나오면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되냐면 이 공급 감소는 가격만 반대해준다고 그랬죠. 그럼 가격은 뭐요? 상승. 거래량은 감소. 이렇게. 근데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한다죠. 동시에. 그럼 두 개를 더해주면 되죠. 이렇게. 지금 이해됐죠? 이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나 몰라 이제. 자, 가격 있고 거래량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더할 거야. 두 개를 더하는데 가격 봐봐요. 가격. 수요 증가도 가격이 올라갔죠? 공급 감소도 가격이 올라갔죠? 그럼 이 두 개를 더해주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가격은 두 개 다 올라가죠? 그럼 여기다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무조건 올라간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상승. 자, 이번엔 거래량. 거래량을 보면 수요 증가, 거래량을 증가시키죠. 맞죠? 공급 감소, 거래량을 감소시키죠. 그럼 한쪽은 거래량이 증가하고 한쪽은 거래량이 감소하죠. 만약에 여기서요, 얘도 거래량이 증가한다고 봐요. 이렇게. 그럼 두 개 다 증가죠. 그럼 거래량이 증가해요. 근데 한쪽은 거래량이 증가하는데 한쪽은 거래량이 감소한다잖아요. 그러면 한쪽은 거래량이 증가하고 한쪽이 거래량이 감소하면 거래량이 불변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아니죠. 요 거래량이 증가하죠. 자, 수요 증가, 거래량이 증가하죠. 거래량이 증가하는데 몇 개 증가한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무조건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한 개가 증가할지 1000개가 증가. 한 개 증가도 증가하고 10,000개 증가도 증가란 말이야. 근데 증가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공급 감소했습니다. 거래량 감소죠. 한 개가 감소할지 10,000개가 감소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한쪽은 거래량이 증가하고 한쪽은 거래량이 감소하면 이 거래량이 증가할지 감소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변화를 알 수 없다고 한다고.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봐요. 이렇게. 자, 여기 위에 거 생각하지 말고 거래량이 감소했다. 여기도 거래량이 감소했다. 그럼 거래량은요? 감소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두 개 다 거래량이 증가했다고 나와요. 이렇게 증가했다. 그럼 거래량은요? 증가하면 돼요. 근데 한쪽은 거래량이 증가하는데 한쪽은 거래량이 감소한다잖아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여기다가 알 수 없다고 한다고. 알 수 없다. 정확하게는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알 수 없다라고. 자, 연습. 자, 그럼 저 1번 연습해 볼까요? 1번. 수요 증가했습니다. 괜히 했나 보다. 인상 안 좋아진다. 이렇게.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했답니다. 그러면 수요 증가, 공급 증가를 따로따로 보는 거야. 따로따로. 자, 그럼 수요 증가,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공급 증가했습니다. 가격과 거래량. 공급은 가격만 반대 방향으로. 공급 증가, 가격 하락, 거래량은 증가. 이게 동시에 발생했죠? 두 개를 더해야 줘야 되겠죠. 그러면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된 거 볼까요? 자, 거래량부터 봐요. 수요 증가, 거래량 증가. 공급 증가, 거래량 증가. 그럼 거래량은 증가. 두 개 다 증가했으니까. 됐죠? 자, 가격 갑시다. 수요 증가, 가격 올라갔네. 공급 증가, 가격이 떨어졌네.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떨어지면 얼마 올라갈지 얼마 떨어질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럼 여기다가 알 수 없다.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하죠. 제가 늘 이거 하면서 이거는 여자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여자의 마음은 알 수 없죠. 이거는 남자의 마음도 없습니다. 마음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 많이 해요. 왜 여자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그러니? 여자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순간 복잡해져요. 남자는 절대 여자의 마음을 이해 못합니다. 왜? 남자는 여자가 될 수 없으니까. 여자끼리 이해하잖아요. 여자끼리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남자는 절대 여자의 마음을 이해 못해요. 실제로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왜 여자가 저럴까? 그걸 가지고 고민해봐야 답이 안 나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아, 여자니까 그러면 돼요.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들도 마찬가지. 여자들이 왜 남자들을 그렇게 가지고 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그것까지 막 스트레스 받고 싸우고 그러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 여자들은 절대로 남자의 심리를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이해하려고 하니까 싸우게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해 안 되니까 그런가 보다 해버리면 돼 그냥.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이해 못한 것 중에 여자들이 한 거 이해 못한 것 중에 저런가 보다 여자는 그래야 되는데 그거 또 싸워 뭐 가지고 2시간 동안 통화하고 자세한 건 내일 만나서 이야기하자. 여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남자들도 그럴 수 있지만 여자들이 그런다. 그러면 남자가 왔을 때 뭐 하는 거야 자식이. 그거 갖고 싸워. 왜 싸워? 아, 저 여자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은 왜 친구들 만나서 그렇게 늦게까지 술 먹고 막 고수도 좀 그러면 피곤하다 안 한다 그래. 그 집에 오는 순간 피곤하다. 그걸 왜 이해하려고 막 스트레스 받냐고. 남자 놈들은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이렇게.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자 보자고요. 여기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했다. 그럼 빨리 하려고 하지 마. 빨리 하지 말고 저처럼 하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수요도 변하고 공급도 변화했다. 그럼 밑에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쓰고 나서 겹쳐주면 돼. 의미하셨죠?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연습. 수요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했습니다. 이걸 자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여기다 바로 써요. 요 밑에 안 쓰고. 지금은 처음이니까 요 밑에 써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저는 금방 되거든요. 이거. 안 쓰고. 왜요? 제 머리가 뛰어나서? 아니죠. 자주 하다 보니까. 자주 하다 보니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몇 번 하다 보면 그럼 선생님 너처럼 해야 됩니까? 아니요. 몇 번만 하다 보면 아 이것 봐라. 금방 되네.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제 안 하면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듣고 나서 집에 가서 해서 됐어요. 근데 2, 3일 흘러가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 3일 흘러갈 때 잊어볼만 하면 또 해야 돼. 그게 10번만 된다면 그럼 무조건 다 깨우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10번 하기가 쉽지 않아 사실. 왜? 2시간 통화해야 되잖아요. 커피도 마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줄여야 된다고. 그냥 허송세로 보내면 안 돼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줄이고 개론은 무조건 지금 했던 거, 지난주 했던 거, 그 2장짜리 계속 반복해 보셔야 돼. 그다음에 처음에는 책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영상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들어보라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공부 방법은 처음에는 듣고 나중에 책을 보고 깨우치고 그다음에 문제 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듣고 나서 자기가 보고 나서 깨우치고 그다음에 문제 풀고. 다 깨우쳤다. 그럼 높은 점수 나온다. 그렇지 않아요. 다 깨우쳐서도 문제하고도 다르거든. 그래서 또 문제풀이 과정을 가죠.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하고 그다음에 암기할 것을 암기하고 이거 다 암기했다. 그럼 문제가 다 풀리냐? 그렇지 않아요. 적용해야 돼. 적용. 문제. 이 과정을 거쳐가야 돼. 과정을. 자, 들을 때 다 안다. 다 이해했다. 근데 점수는 안 나오는 이유.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을 때 다 하니까 이제 안 나오고 그런다고. 그런 사람들은 점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 이거 연습합니다. 수요 감소했습니다. 연습. 가격은요? 떨어지고. 거래량은요? 감소하고. 공급 감소. 이제 공급이 나왔으니까 공급 감소는. 공급은 가격은 반대로죠. 가격은요? 올라가겠죠. 거래량은요? 떨어지겠죠. 이 두 개를 겹쳐주라겠잖아요. 자, 겹쳐줍니다. 자, 가격, 거래량부터 가는 거예요. 거래량. 수요 감소, 거래량 감소, 공급 감소, 거래량 감소, 거래량은요? 감소. 두 개 다 감소했으니까. 그럼 가격은 알 수 없다가 나오는 거야. 자, 수요 감소 가격이 떨어졌죠. 공급 감소 가격이 올라갔죠. 한쪽은 떨어지고 한쪽은 올라갔죠.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알 수 없다. 이거는 귀신도 모르는 거야. 알 수 없다.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꼭 저처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있는데 이렇게 봐요. 여기 2번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요 밑에 봐봐요. 요 밑에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전부 다 요 가운데 거 이거 지워버리면 요거 가리면 1번 수요 증가 공급 감소죠.
요 2번도 요 가운데 지우면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요 3번도 수요 증가 공급 감소. 그러니까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 여기에 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가. 그러면 요 2번처럼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했다. 이렇게 되면 답은 이렇게 줘야 돼. 이렇게. 근데 요 1번 봐봐요. 수요 증가하고 공급 증가했는데 수요 증가가 더 크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동호를 줬어. 부동호 주면 더 쉬워요. 부동호 주면 생각할 것도 없어요. 자, 3번 봐봐요. 공급 감소가 더 크다 나왔죠? 부동호 나왔죠? 부동호 나오는 순간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거야. 부동호 나오면 큰 쪽이 답이야. 그럼 여기 1번, 동그라미 1번. 수요 증가하고 공급 감소했죠? 근데 수요 증가가 더 크죠? 그러면 공급 감소는 안 보는 거야. 안 보고 요 수요 증가가 답이야. 이렇게. 그럼 수요 증가가 답이니까 가격은 뭐하고? 상승하고 거량은 증가하고. 자, 3번. 3번은 공급 감소가 더 크죠? 그럼 뭐가 답이다? 공급 감소가 답이다. 그럼 공급 감소가 답이니까 가격은 상승하고 거량은 감소. 큰 쪽이 답이라는 거. 큰 쪽이.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마지막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뛰어나야 되는데 떨어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언제 끝날까? 끝날 때 끝나는 겁니다. 끝날 때. 근데 막 마지막에 보면 막 언제 끝날까? 끝날 때 끝나는 건데.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막 안 들으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 그래서 더 해버릴 거야. 자, 그만할 거야, 이제. 자, 예. 오늘 받은 자료 다 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거 했어요. 자, 기출지문 갈까요? 쭉 갑시다. 자, 1번. 공급이 불변이고, 그럼 공급은 생각할 필요 없죠? 공급 그대로 있으니까. 수요가 감소했답니다. 자, 생각해봐요. 수요는 수요 움직이는 방향과 가격 거래량이 움직이면 같다겠죠? 그럼 수요가 감소했죠? 그럼 가격은요? 떨어져야지. 거래량도 감소해야지. 됐죠? 그럼 공급 불변이니까 공급 생각하지 말고 수요 감소했답니다. 그럼 새로운 균형 가격은 상승한 건가 하락한 건가? 하락. 거래량은 감소. 됐습니까? 거래량은 맞죠? 가격이 틀렸죠? 이해되셨죠? 자, 25일 때, 자, 2번.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수요 증가가 더 크다네.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더 크다겠죠? 이거 나오면 좋아. 부동호 나오면. 그럼 뭐가 답이다? 수요 증가가 답이다. 큰 쪽이 답이니까. 그럼 수요 증가가 답이니까 가격은 상승하고 거량은 증가한다. 맞나요? 예. 자, 3번도 부동호 나왔네. 부동호. 공급 감소가 수요 감소보다 크다. 그럼 뭘 무시한다? 수요 감소 무시. 안 보는 거야. 뭐가 답이다? 공급 감소가 답이다. 그럼 공급 감소했으니까 공급은 가격만 반대로. 공급 감소했죠? 그럼 가격은 상승, 거량은 감소. 그렇게 듣는 거 볼까요? 자, 그러면 새로운 균형 가격은 뭐하고? 상승하고 균형 거량만 다 감소한다. 이렇게. 되셨죠? 오늘 배운 내용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 기초 입문 과정인데 약간 어려운 내용도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내용을 여기 순서대로 가볍게, 자, 3분 안에 끝납니다. 정리하고 끝내보게요. 배웠던 거니까 3분 안에 끝낼 거니까 인상 좀 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주 또 뵐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각과 요 학문의 생각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을 좀 배제하셔야 돼. 수업 시간에 배운 대로 하셔야 돼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해볼까요? 가장 먼저 뭘 배웠냐면 수요의 개념. 일정 기간 동안에 구입하지 않은 욕구. 샀다 안 샀다? 안 샀다. 구입한 그러면 X. 그러니까 일정 기간의 유일한 개념. 그 다음에 이 욕구는 막연히 사고 싶다가 아니지. 사고 싶은 마음과 뭐도 있어야 한다? 돈이 있어야 된다. 그걸 유효수요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돈 이야기하면서 뭔 이야기해서 똥 이야기했죠. 똥. 돈 있어야만이 오빠가 누이비똥을 사줄 수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공급도 마찬가지고 유량 개념과 재량 개념인데 유량 개념은 일정 기간 동안의 개념이다. 유량을 외우지 말고 유량은 신규, 생산, 거래, 변동하고 수입하고 지출이 뭐가 된다? 유량이 된다. 수입하고 지출. 수입의 가장 대표적인 게 월급, 임금, 소득, 이자 수입, 지대 수입, 임대료 수입 이런 것들. 지출은요, 소비 지출 이런 것들. 자, 이제 수요 법칙, 공급 법칙을 여러분 될 거니까. 그다음에 수요 량업 변화와 수요 변화. 아파트 수요 량업 변화는
오로지 아파트 가격 변했을 때만 아파트 수요량 변화. 그럼 아파트 가격 아니고 연립주택 가격, 이자율, 그다음에 인구, 소득이 변화했다. 그러면 수요 변화를 한다. 그럼 아파트 수요량 변화 원인은 오로지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밖에 없다. 아파트 수요량 변화를 아파트 수요 곡선으로 표시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겁니까? 곡선상의 점유이동. 곡선상의 점유이동이다. 수요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킨다. 수요 변화는 몇 가지? 두 가지.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 수요 증가 우측이동, 수요 감소 좌측이동. 이 논리가 공급에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공급 변화 몇 가지? 두 가지. 공급 증가와 공급 감소가 있었다. 자, 공급 증가 우측이동, 공급 감소 좌측이동. 자, 공급 증가했습니다. 공급성이 우측이동입니다. 그 결과 가격은요 떨어지고 거래량은 증가하고. 공급은 가격만 반대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공급 증가 올라갔죠? 가격은 떨어지죠? 거래량은 증가하죠. 이렇게. 자, 마지막에 했던 거 균형의 변동. 균형의 변동에서는 자, 연습. 수요 증가가 있고 수요 감소가 있습니다. 수요는 가격과 거래량이 같이 움직인다. 수요 증가,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공급은 가격만 반대로. 그럼 공급 가격 반대로니까 공급 감소했다. 가격 상승. 공급 증가했다. 가격 하락. 거래량은 똑같이 간다. 거래량은 공급 증가했다. 거래량 증가. 거래량은 신경 쓸 필요 없다. 거래량은 앞에 말 그대로 해주면 되니까. 다만 가격만 공급은 반대로 해주면 된다. 수요는 같이 가고. 수요 증가, 가격 상승. 됐죠.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동시에 발생하면 신경 쓰지 말고 이거 따로따로 본다. 이렇게 따로따로. 밑에 쓰고 겹쳐준다. 그 다음에 이 1번처럼 수요 증가가 공급 감소보다 더 크다. 그러면 큰 쪽이 답이다. 큰 쪽이. 여기 3번은 공급 감소가 더 크죠? 그러면 뭐가 답이다? 공급 감소가 답이다.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나오면 부등호가 나오면 어디가 답이다? 큰 쪽이 답이다. 되셨죠? 오늘 배운 내용 여기입니다. 자, 다음 주는요. 다음 주는 이제 기초 인문과정 마지막이니까 탄력성이라는 걸 배우고 그다음에 투자 이론에서 중요한 거 배우고 감정평가에서도 중요한 거 해서 한 3시간 구성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12월 달에 기본서 이제 바로 들어갈 거니까 되셨나요? 예. 오늘 요 받은 거 공부한 내용은 동영상 한번 보시고 한번 점검하시고 그걸로 끝입니다. 자, 됐지요? 예.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뵐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